수확기를 놓치거나 수확 과정에서 물러져 상품화가 힘든 자두로 만든 액체 비료가 농가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폐기 비용도 절감하고 친환경 농업도 실천할 수 있어 좋은 반응입니다. 신라의 고분인 금관총회 복원이 4년 만에 마무리되고 전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고분 정비 사상 처음으로 돌무제 덧널 무덤의 주요 축조 구조물을 실물 크기로 재현했습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 지수가 9개월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고 매매 거래도 대폭 줄었습니다. 상반기 대구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2년 전에 비해 28% 수준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 용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두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의성입니다. 보통 생산량의 5%가 다양한 이유로 폐기되다 보니 버려지는 양도 상당한데요. 의성군이 버려지는 자두를 활용해 액체 비료로 만드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농가는 비료값을 줄일 수 있어 환영하고 있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자두 생산량이 가장 많은 의성에서 지난해 출하된 자두는 12,900여 톤입니다. 하지만 생산량에 비례해 폐기량도 많습니다. 수확 시기를 놓치거나 수확 과정에서 물러져 버리는 경우, 벌레가 파먹어 흠집이 있는 경우 상품으로 내놓지 못하는데 통상 전체 출하량의 5% 수준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자두는 농가가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해 번거로움이 큽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그 수고를 덜게 됐습니다. 의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버려지는 자두에 미생물과 미생물 먹이인 흑설탕을 넣어 액체 비료로 만든 후 이를 자두 농가가 활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무마다 한 상자를 갖다 버리고 못 버리는 사람 힘이 든 만은 한 군데 다 버려가 그런 것이 버려놓으면 썩고 냄새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된다면은 뭐 자두 비례도 좋고 자두 수확할 때 당도도 잘 나올 것 같고 뭐 기대됩니다. 자두 과수원에 들어가는 한 해 평균 비료값은 3,000평 기준 100만 원. 하지만 자두 액체 비료를 활용하면 60만 원 정도로 비료값의 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 애로사항을 저희가 알고 저희가 작년 미생물을 활용해서 소규모 실증 시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자두 공선 출하와 함께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서는 액비 구입비를 아낄 수 있고 친환경 농업 또한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의 자두 생산 농가는 2,100여 농가로 올해 액비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57곳입니다. 의성군은 올해 시범 사업 결과를 보고 대상 농가와 액비 생산량을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신라시대 고분 금관총 복원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18년 복원과 정비를 시작해 4년여 만에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네, 이 신라 고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라 금관이 처음 발견된 곳으로 추정되는 금관총. 복원과 정비를 마치고 현대적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금관총 전시 공간은 지상 1층 576.9제곱미터 규모로 신라 고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시설 내부에는 국내 고분 정비 사상 처음으로 돌무지 덧널 무덤의 주요 축조 구조물인 목조를 실물 크기로 재현했습니다. 금관총은 일제강점기인 1921년 처음 발굴됐고 지난 2015년 재발굴됐습니다. 재발굴 당시 금관총 전시 활용 계획이 수립됐고 지난 2018년 복원과 정비를 시작해 4년여 만에 돔 형태 전시관이 완성됐습니다. 무덤 중앙의 덧널의 경우 일제강점기 때 첫 조사 결과와 다르게 더 크고 높습니다. 외부에 덧널이 하나 더 있는 이중곽도 이번 정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국내 최초로 실제 원목으로, 실제 재질로, 실제 크기로 복원 재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 근처에 천마총이나 황남대총의 안에 그 신라시대 무덤 구조가 실제 이랬구나를 관람객들이 실제 오셔서
실제 복원한 걸 보시니까 바로 이해가 쉽게 되고요. 금관총 보존 전시관은 금관총과 연결된 고분정보센터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한파를 맞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지수는 9개월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거래도 대폭 줄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앞으로 2년 동안 대구 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6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요즘 대구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하고요. 네. 실거래가를 봐도 뭐 떨어져 있죠. 일단 매매는 조용해요. 매매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이 안 찾으시니까. 실제로 대구 수성구의 한 30평대 아파트는 거래가가 1년 사이 1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대구 부동산이 화랑이던 2020년과 비교하면 20%나 하락했습니다. 월세도 많이 빠졌고 네. 전세도 많이 이제 이게 매매 가격이 호가할 때보다 많이 빠져서 가격들은 주변에 신규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이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죠. 그러면 다 빠졌어요. 매매, 전세, 월세 다 빠졌어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 지수는 지난해 11월 3주 이후 연속 하락하며 4.5%가 떨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 건수도 지난해의 47%, 2년 전과 비교하면 28%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집값 하락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 규제 등으로 수요층이 이탈한 가운데 대구 지역의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 용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외에 대구 수성을 포함한 5개 지방거점 신도시를 포함해 재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거점 신도시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주택 공급 등 같은 목적으로 조성됐지만 당초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 용역은 수도권 1기 신도시만 대상으로 해 수도권 특혜와 지방 소외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북도 내 184개 고등학교가 이달 말부터 입학 전형에 들어갑니다. 전기 고등학교 중 가장 먼저 학생을 모집하는 경북과학고와 경산과학고는 전체 120명을 모집하고 도내 7개 마이스터고에서는 762명을 모집합니다. 후기 고등학교 중 108개 비평준화 일반고는 601학급 13,722명을 모집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에 대비해 올해는 모든 고입 전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호 태풍 망은과 10호 태풍 독하게가 25일 중국 남서쪽과 일본 북동쪽 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를 비껴나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요. 8월 집중호우 피해가 컸기 때문에 태풍 발생 소식에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당분간 태풍 발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의 길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태풍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 온도도 높고 수증기도 많아 태풍은 종전보다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데요. 많은 비와 강한 바람까지 예상돼 더 철저한 대비와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9월부터 10월까지 국지성 호우가 내리거나 태풍 북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태풍 피해가 크지 않도록 취약시설을 미리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5일)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 규모는 6,307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36%가량 줄었습니다. 전담병상은 현재 6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6,422명이 추가 감염됐으며 병상 가동률은 53.7%입니다. 신규 사망자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6명입니다. 대구시가 경북대병원 본원 이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미래 50년 추진 과정을 단장으로 한 경북대병원 이전 TF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전 TF 지원단은 기존에 구성돼 있던 경북대병원 TF와 협력해 이전 후보지 선정과 후보지 입지 조건 분석, 행정 지원 등 이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게 됩니다. 청송군이 당초 입장료를 받기로 했던 산속카페 청송정원의 백일홍 단지를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기간은 8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달간이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청송군은 벤치 그늘막과 사과 터널 등 조형물과 포토존을 추가로 설치하고 주말에는 음악회 등 문화 행사를 개최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천시가 오는 2025년 영천 시립박물관 건립을 앞두고 1호 유물을 기증받았습니다. 조특례 기증자는 영천 영일정씨 가문의 19세기 생활상, 대소사에 대한 고문서 2건 25점을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기증된 문서인 제만서합지 필사본과 관찰은 19세기 영천에서 활동한 영일정씨 양반들과 지역사를 규명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천의 역사와 근현대사 등과 관련된 물품을 보유한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기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 동구문화재단 도서관 운영본부와 동구가족센터가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 23일 업무 협약을 맺고 다문화 장서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협력, 가족 영양 지원 사업 등에 있어 기관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사단법인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제4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우수문화정책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공약과 정책개발,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올해부터 평가 대상이 단체장 공약 외에 우수문화정책과 신규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문화예산과 정책 참여도 항목이 특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천군립 박서법 미술관 신축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군은 지난해 11월 문화관광부 공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 이번에 최종적으로 사업 적정성을 통보받았습니다. 박서법 미술관은 남산공원 일대에 사업비 255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4,165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5년 7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독일의 청년 리더들이 대구를 찾아 청년 정책과 첨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독일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청년 조직인 영유니온 연방이사회 대표단 20여 명은 이날 대구 스마트시티센터 데이터 허브를 방문해 교통과 안전시설물 관리 등 스마트시티 융복합 서비스 현황을 살폈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청년을 위한 미래 먹거리 준비와 청년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 자격은 주사무소나 사업장이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 근로자의 자녀로 가구당 소득이 2021년 도시근로사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구청장 군수, 근로자단체와 경영자단체 추천을 받아 심의를 거친 뒤 고등학생 5명, 대학생 25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